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IATF 16949 3강 바로 여기 나오는 리스크 베이스드 띵킹에 의한 어떤 리스크 기반 사고에 의해서 경영 활동을 해야 된다. 이 대목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기반 사고에 대한 용어 정의가 ISO 9001에 되어져 있는데요. 글자가 조금 많죠. 쉽게 얘기하면 기회, 우리가 지금 리스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회, opportunity와 리스크를 같이 항상 짝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opportunity, 기회라는 것은 우리한테 긍정적인 찬스를 갖고 올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이죠. 강점은 살려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단점, 문제, 우리의 취약점은 어떻게 된다? 취약점은 저감을 해나가야 되겠죠. 자꾸 줄여나가야 된다. 기회는 살리고 리스크는 줄여나가기 위한 이러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리스크한지 리스크 자체를 우리가 분석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ISO 9001 A4에 나와 있는 리스크 기반 사고에 대한 설명인데요. 역시 글이 많죠? 이 국제 규격 ISO 9001 규격에 의해서 4.1항이 조직의 상황, 우리 기업의 상황 4.1. 이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거 바로 다음에 제가 좀 추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직의 상황, 그 다음에 6.1항이 있는데요. 무지 중요한 요건이죠. 여러분 뜬금없이 4.1, 6.1이 뭔가? 우리 이 규격에는 IATF 16949 규격에는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가 있는데 챕터 4가 조직의 상황이에요. 챕터 4는 다시 4.1과 4.2로 되어 있고 챕터 6는 바로 플래닝, 기획이 기획. 그래서 우리는 6.1항이 리스크 분석을 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바로 이 4.1, 6.1은 이 IATF 규격의 챕터 번호가 되겠습니다. 중분류 제목. 4.1은 조직의 상황, 6.1은 리스크 분석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 대목은 제가 조금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보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품질 경영 시스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예방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품질 경영 활동이 문제 터진 거,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우리 품질 경영 활동은, 기업이 하는 품질 경영 활동은 예방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죠. 이게 예방을 하려면 먼저 리스크들을 알아야 되죠. 이 리스크를 알아가지고 리스크 저감 활동하는 것이 바로 예방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스크 기반 사고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화면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얘기한 걸 다시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 조직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파악하라가 바로 IATF 16949나 ISO 9001 4.1항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1항, ISO 9001 4.1항에서는 핵심이 뭐다? 우리 조직의 상황을 이해해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파악을 해라. 자, 그러면 ISO 9001 6.1 역시 IATF에서도 이 6.1항은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 6.1항에서는 이런 이슈들 4.1항에서 파악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리스크 분석을 하라는 얘기죠. 리스크 분석. 그래가지고 이 리스크 저감 계획을 수립하라가 바로 6.1항이 되겠고요. 이렇게 파악된 리스크들은 다시 프로세스 경영하는데 이걸 반영을 해야 된다. 이 개념을, 이 3단 개념을 반드시 잘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상황을 위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파악을 한다. 이슈들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해서 리스크 저감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프로세스 경영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리스크 분석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야 되겠는데요. 여기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들은 리스크 분석하는 것을 리스크 매트릭스, R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성이
1, 2, 3점이라고 제가 3점 레벨로 한번 심각도 점수를 부여해보죠. 발생 가능성도 1, 2, 3점. 그래서 3점이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 발생 가능성이 낮은 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한데 발생 가능성도 높아버리면 9점이 되는 거죠. 3, 3은 9.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리스크를 9점이라고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다. 같은 심각도인데 발생도를 잡아버리면, 발생이 안 나오게 만들면 리스크는 3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리스크는 곧 심각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심각도가 리스크는 아니고요. 이런 심각도와 이런 발생 가능성이 어우러져 가지고 리스크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이 6점 이상을 하이 리스크라고 하자. 하이 리스크. 대단히 높은 리스크. 회사가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점, 4점 이런 거를 우리가 미드 리스크라고 하자. 중간 리스크. 그 다음에 1, 2점을 로우 리스크라고 하자. L. 로우 리스크. 그러면 우리는 바쁘고 사람이 몇 없으니까 이런 로우 리스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시 앞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조직의 상황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파악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을 갖고 리스크 분석을 해봤는데, 리스크 분석한 결과 이렇게 어떤 건 9점이 나오고 어떤 건 6점, 어떤 건 4점, 어떤 건 2점 이렇게 다양한 리스크가 나왔다면 우리들은 어떤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이 리스크,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6점, 9점짜리 하이 리스크들을 아주 우리들은 집중적으로 리스크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라. 이게 바로 우리 ISO 9001이나 IATF 16949의 챕터 4장과 챕터 6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저감 활동들을, 이 하이 리스크에 대한 저감 활동들을 우리는 프로세스에 반영해가지고 프로세스 경영에 이런 것들을 한번 집어넣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R 매트릭스 말고 심각도와 발생도 말고 여기다가요 검출도의 개념까지 집어넣어서 검출도. 그래서 이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이게 검출이 잘 안 돼. 고객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 있어. 우리가 제품 설계를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시험 방법이 없어. 테스트한 방법이 취약해. 즉 설계가 제대로 된 설계인지 아닌지 우리는 검출 능력이 없어. 이럴 수도 있죠. 어떤 회사는 검출 능력이 좋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에 대한 리스크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회사는 이 제조 공정에 대한 제조 공정이 해서 분량이 만들어졌는데 이 분량이 또 고객한테 그대로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100% 전수 검사를 통해 가지고 검출력을 키워서 고객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도와 발생도 이외에도 검출도라는 이 잣대가 리스크 분석하는데 대단히 유용하겠구나 해가지고 1960년도에 보잉사가 협력사들을 위해서 이런 FMEA 방법론을 만들어냈죠. FMEA 방법론은 이런 심각도, 발생도 이외에도 이러한 검출도라는 잣대를 갖고 리스크 분석을 하니까 상당히 입체적으로 나오죠. R 매트릭스는 평면도지만. 그래서 이쪽이 가장 하이 리스크한 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는 제품 설계 개발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러한 제품 관리를 하거나 또 제조 공정을 또 설비를 이렇게 개발을 할 때 또는 제조 공정을 관리할 때 리스크 분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제품 설계 개발과 공정 설계 개발, 제품 관리, 공정 관리 이쪽에서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FMEA 방법론을 쓰도록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제품 설계 개발자, 우리 공정 설계 개발자, 부품 개발자, 공정 관리하는 직원들 모두 FMEA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이걸 자기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만 자동차 산업에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제품 설계 개발이나 공정 개발 이쪽에 FMEA 방법론을 썼지만 기타 업무적인 어떤 리스크 분석 방법, 즉 4.1장, 6.1장에서 나오는 그 리스크 분석 방법은 이 방법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이
무난하게 우리가 리스크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MA 방법은 제가 간략하게 FMA 이 방법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먼저 우리 각 공정마다 또는 우리 각 제품마다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떤 품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 그 영향은 어떨까? 이 영향이 얼마나 심각할까? 이 심각도를 1점부터 10점까지 주고요. 보통 세이프티나 레귤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9점, 10점 줘버려요. 9점, 10점. 그 다음에 이게 왜 발생될까? 원인. 뭐 때문에 나올까? 우리는 이거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이 과연 작동이 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예방책이 있다면 또는 예방책이 없다면 발생 가능성은 몇 점일까? 1점부터 역시 10점. 그러니까 우리는 1점부터 10점 발생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시험 방법은, 우리 검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과연 검출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역시 1점부터 10점. 검출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10점. 검출력이 완벽하다. 1점. 우리 이 점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가 높은 거니까 검출력이 없다. 그러면 10점. 검출력이 좋다. 1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하도록 FMA 부속서에 요구되어져 있고요. 이 세 가지 점수를 곱한 거를 리스크 프라이어리티 넘버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5점, 5점, 5점이면 125점. 5점, 5점, 4점이면 100점. 이렇게 RPN을 구하던 시절이 과거 4판까지 FMA 자동차 산업에 FMA 4판까지 있었던 그런 RPN 리스크 프라이어리티 넘버고요. 지금 5판이 등장을 했어요. FMA 5판은 여러분들 이제 이걸 공부해 가지고 FMA 5판을 적용해야 되는데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가지고 테이블이 AP 테이블이라고 있는데 AP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 하이 리스크인지, 미드 리스크인지, 로우 리스크인지 이런 세 가지 리스크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AP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판에서는 RPN이라는 게 없어졌고요. 대신에 AP를 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AP는 H다, M이다, L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AP 테이블이 있다라는 걸 나중에 이 FMA는 별도로 뒤에 가서 추가 보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ATF 16949나 ISO 9001 이 규격, 이 리퀘어먼트에서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죠. 리스트업을 해봤죠. ISO 9001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품질 경영 시스템 내 리스크와 기회를 해결해야 된다. 441. 그 다음에 511 리더십이라는 쪽에 들어가 보면은 리더십은 리스크 기반 사고의 사용을 촉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리스크 기반 사고에 대한 그런 사고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촉진을 해야 되는 게 경영자의 리더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ISO에서는 요 정도만 나왔는데요. IATF 16949에서는 보시다시피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져 있죠. 실제로 제가 이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많은 설비가 있습니다. 어떤 설비는 설비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설비가 오작동을 하면 대단히 심각한 또는 대단히 하이 리스크한 그러한 품질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비는 대단히 하이 리스크, 어떤 설비는 미드 리스크, 어떤 설비는 로우 리스크 이렇게 설비에 대해서 리스크 분석을 우리 보존팀에서 해놨다고 하고 몇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니까 우리는 하이 리스크에 대한 설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있잖아요. 신이 봤을 때 로우 리스크 설비도 들어가 있고 미드 리스크 설비도 들어가 있는데 하이 리스크 설비도 들어가 있지만 하이 리스크 설비 또 일부분은 또 관리에서 누락이 돼 있다라면 그건 잘못된 관리 계획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설비 관리하는 사람들은 설비별로 리스크 분석을 해서 하이 리스크한 설비면은 반드시 집중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사례. 우리 이 공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공정은 품질 관점으로 하이 리스크한 공정, 어떤 공정은 미드 리스크한 공정, 어떤 공정은 로우 리스크한 공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품질 직원이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원시프트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해요. 여러분, 하이 리스크한 공정이나 로우 리스크한 공정 똑같이 하루에 한 번 방문하는 게 과연 리스크 경영일까요? 그게 바로 리스크 어떤 사고를 갖춘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들은 하이 리스크한 공정은 아침에도 한번 나가고 저녁에도 한번 나가야 되고, 로우 리스크한 공정은 우리 물리적으로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우리 로우 리스크한 공정은 3일에 한 번씩 나가보고, 이렇게 공정 방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리스크 베이스드 띵킹, 이런 리스크 기반을 둔 사고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사례. 우리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어떤 부품들은 하이 리스크한 부품이고, 어떤 부품들은 미드 리스크한 부품이고, 어떤 부품들은 로우 리스크한 부품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협력사들을 똑같이 하이 리스크든 미드 리스크든 로우 리스크든 우리 협력사들을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하이 리스크한 업체는, 하이 리스크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6개월에 한 번씩 나가볼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로우 리스크 업체들은 안 나가볼 수도 있거나 3년에 한 번씩 나가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리스크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하는 이런 사고들이 우리 기업 전반 경영 활동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 베이스드 띵킹, 이런 사고들이 쫙 깔리도록 그렇게 경영자가 촉진을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많은 것들은 제가 일일이 시간상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책에서 보시면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공급자 리스크 평가, 재작업, 수리, 이것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재작업 공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많이 IATF 16949에서는 추가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리스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예방조치 활동도 하고, 우리들은 부적합에 대해서 재발 방지 활동도 하고,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방금처럼 하이 리스크, 미드 리스크, 로우 리스크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이러한 활동들을 전체 우리는 프로세스에 잡아줘가지고 프로세스,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수익검사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설비 관리 활동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체 평가, 업체 방문 평가, 정기 평가 활동, 이런 속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리스크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작동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들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기업에 있을 겁니다. 회사마다는 이 프로세스 이름도 다르고, 회사마다는 이 프로세스 개수도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리스크 프로세스들이 다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opportunity,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하는 게 뭐지? opportunity 파악을 해서 이걸 살려야 되고, 이 프로세스에서 우리 리스크가 뭐지? 리스크는 저감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예방 활동을 하는 거를, 우리 양산 개발 활동 할 때도 우리가 잘하는 게 뭐지? 살려야 되고, 우리가 부족한 거는 리스크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쪽으로 가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들마다 우리는 좋은 거는 우리 강점은 살려줘야 되고, 우리 부족한 거는 리스크 관리를 해서 예방지향적인 그런 관리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바로 리스크 베이스드 띵킹에 의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간략하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